사랑은요, 대부분 고백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사람의 손이 내 심장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순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심장이 누군가에게는 남의 심장이었다면요? 여러분, 48의 마지막에 김다정의 얼굴 기억나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숨만 아주 얇게 쉬던 그 얼굴.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져요. 그 조용함이 더 무섭죠. 그리고 49회는요. 그 조용함이 드디어 말이 되는 회차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랑을 지키는 말이 아니라 가족을 부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예고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지역이 먼저 고백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폭발한다. 그 폭발은요. 누군가를 때리기 위한 폭발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하냐는 엄마가 엄마 자신에게 던지는 절규예요. 자, 묻겠습니다. 지역이 사랑을 고백하면 살까요? 아니면 지역이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더 크게 무너질까요? 그리고 지은호는요.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과연 지역의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지역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 지역을 더 잔인하게 떠날까요? 49의 예고는요. 사랑이 달달한 예고가 아니라 사랑이 죄책감과 공포로 바뀌는 예고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밖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집안에서, 식탁 위에서, 가족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49회를 한 줄 요약하면 고백이 늦을수록 가족이 먼저 무너진다입니다. 49회는 사건이 폭발하는 회차가 아닙니다. 49회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는 회차예요. 사람이 무너질 때는요. 사실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이상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없을 때 무너집니다. 엄마 김다정은 지역을 아들로 보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아들이 아니라 숨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버지 이상철은 지역을 보호하려고 침묵했는데 그 침묵이 이제는 방패가 아니라 가족에게는 공범으로 보일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지역은요. 은호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더 잔인하게 은호를 밀어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지역은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역에게 사랑은 함께 행복해지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더 아픈 사람을 위해 내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학습돼 있어요. 그러니까 49회에서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은 고백이 아니라 정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성재가 움직입니다. 성재는 늘 그랬죠. 감정보다 먼저 자료를 봅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끝낼 수도 있어요. 고성이는요. 무릎을 꿇은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사람은 두 종류로 갈립니다. 진짜 끝난 사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사람. 성희는 후자예요. 49회는 고성이가 굴욕을 연료로 바꿔서 판을 뒤집기 시작하는 회차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랑은 시작됐는데 가족은 끝나기 시작했다. 49회 예고는요. 대사가 아니라 표정이 먼저 스포합니다.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말은 늦게 나오고 표정이 먼저 변하거든요. 49회는 바로 그 회차예요. 누구는 웃으려다 멈추고 누구는 대답하려다 숨을 삼키고 누구는 괜찮아를 말하려다 눈을 내립니다.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건 울 때가 아니라 웃지 못할 때예요. 김다정부터 볼까요? 아픈 건 아들인데 무너지는 건 엄마다. 엄마는요. 충격을 받으면 먼저 정리부터 합니다.
감정을 꺼내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래야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49회에서 김다정은 울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조용해져요. 말수가 줄고 숨이 짧아지고 눈이 더 또렷해집니다. 그 또렷함이 무섭죠. 엄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눈으로 정답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너 언제부터 그랬니?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엄마의 얼굴은 이미 대답을 끝냈을 거예요. 엄마가 가장 아픈 지점은 아들이 병들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병이 엄마에게서 숨겨졌다는 사실이에요. 병은 슬픔인데 숨김은 배신이니까요. 엄마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였지? 나는 왜 몰랐지? 나는 왜 나만 몰랐지? 그리고 엄마가 느끼는 건 슬픔이 아니라 수치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가족인데, 내가 제일 늦게 알았어. 그 수치심은 울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날카로움으로 나와요. 엄마가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커지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폭발 직전입니다. 엄마가 정말 무서운 순간은 감정을 쏟을 때가 아니라 한 단어만 정확히 찍어서 말할 때입니다. 기록, 보호자, 서명, 수술, 이 단어들을 꺼내는 순간 엄마는 이미 전쟁 모드예요. 엄마는 아들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엄마는 상황을 해치려는 거예요. 이 불합리한 상황을 엄마가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지역이 아니라 이상철일 수 있어요. 왜냐면 엄마는 직감하거든요. 이 집에서 이렇게 큰 일이 남편 모르게 지나갈 수 없다는 걸. 그래서 49회에서 김다정이 남편에게 던질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도 알고 있었지? 이 말은요. 화가 아니라 절망입니다. 나는 혼자였다는 고백이에요. 그 순간 엄마는 아들과 남편을 동시에 잃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아들을 향한 분노로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분노의 진짜 대상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나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엄마는 자기 자신을 벌주듯 남편과 아들에게 벌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엄마의 비극입니다. 이상철은 침묵은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죄가 된다로 압축되죠. 이상철은요, 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신 무게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아픈 걸 알았을 때도 아버지는 울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먼저 계산했을 겁니다. 내가 버티면 된다. 내가 조용히 막으면 된다. 아버지는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킨다와 숨긴다는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한 끗을 가끔 잔인하게 구분해요. 49회에서 이상철은 아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자기가 끝났다는 걸 압니다. 아내가 자기를 비난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자기를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상철은 그때부터 말이 느려지고 대답이 짧아지고 손이 어딘가 불안하게 움직일 겁니다. 아버지가 흔들릴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물이 필요하냐? 밥은 먹었냐? 먼저 들어가라. 이런 너무 평범한 말들. 평범한 말로 비극을 덮으려는 방식. 그런데 그 평범함이 더 크게 들리는 순간이 옵니다. 아내는 그 말이 듣기 싫어져요. 왜냐면 그 평범한 말들이 이미 평범하지 않은 진실을 숨기고 있으니까요. 이상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들이 아픈 게 아닙니다. 아들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아내가 그 진실을 알고 아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침묵한 겁니다. 하지만 49회는 그 침묵이 죄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 질문 앞에서 이상철은 변명할 수 없어요. 사랑해서라는 변명은 사랑받는 사람에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엄마에게는요. 엄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핑계가 아니야. 사랑이면 말했어야지. 이 순간 이상철은 아들을 지키려고 했던 사랑이 결국 아내를 잃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철의 감정선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지키려 했던 건 가족인데 내가 지킨 방식이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지혁은 사랑이 시작됐는데 그는 도망치려 한다고 보여지죠. 지혁은요.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먼저 불안해지는 사람이죠.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결국 아프게 하겠지라고 먼저 결론 내리는 사람. 그래서 지혁의 사랑은 늘 예쁘게 시작하지 못해요. 지혁에게 사랑은 선물이 아니라 부담으로 먼저 옵니다. 49회에서 지혁의 표정은 설렘과 공포가 동시에 섞일 겁니다. 은호가 웃을 때 지혁도 웃고 싶은데 그 웃음이 오래 못 갑니다. 왜냐면 웃는 순간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거든요. 나는 숨기고 있어. 나는 말하지 못해. 나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 그래서 지혁은 은호 앞에서 더 단정해지고 더 예의 바르게 굴 수도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태도로 버티는 거죠. 그리고 지혁은 사랑이 커질수록 더 잔인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호를 지키기 위한 잔인함.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 붙잡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혁은요. 정반대로 밀어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혁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너랑 나랑 안 돼. 너 나한테 오지 마. 이 말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지혁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방식입니다. 그런데 은호는 그 말에서 사랑을 잃습니다. 진짜 마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차갑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비극이에요. 지혁이 밀어낼수록 은호는 더 다가오고 은호가 다가올수록 지혁은 더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혁에게 가장 잔인한 순간은 따로 있어요. 엄마가 처음으로 너 괜찮냐가 아니라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냐를 묻는 순간 그 질문은 병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엄마로 생각했니? 너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니? 지혁은 그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말문이 막힐 수 있어요. 왜냐면 지혁은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를 견디게 하고 싶지 않아서 숨겼던 거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지혁의 비극이에요. 사랑했는데 사랑한 방식이 죄가 되는 것. 지은호는 사랑은 시작됐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예요. 은호는요.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눈치채는 게 은호예요. 지혁의 시선이 조금 오래 머무는 것. 지혁의 말투가 조금 더 부드러운 것. 지혁이 괜히 자기 앞에서 단정해지는 것. 그걸 은호는 다 알아요. 근데 은호가 모르는 건 딱 하나예요. 지혁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것. 지혁의 사랑에는 말하지 못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은호가 제일 아파하는 건 지혁의 병이 아닐 수 있어요. 은호가 진짜 아픈 건 지혁이 자기에게 그걸 말하지 않았다는 것. 은호에게 사랑은 서로의 약점까지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호는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제외됐지? 나는 왜 믿지 못했지? 그리고 은호는 그 질문을 울면서 하지 않을 겁니다. 은호는 강한 사람이니까요. 오히려 웃을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쁜 웃음. 상처받은 사람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 억지로 지어내는 웃음. 그 웃음이 나오면 이미 관계는 흔들리고 있어요.
은호가 지혁에게 던질 수 있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괜찮아. 이해해. 그래도 말했어야지. 이 말이 더 무섭죠. 왜냐면 은호의 괜찮아는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너를 믿고 싶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깨지면 은호는 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은호가 진짜 떠나는 순간은 싸우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떠나요. 49회 예고에서 은호가 정리를 시작하는 순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방을 들고 대답을 늦게 하고 눈을 피하는 순간, 그 순간 은호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지혁을 사랑하면 나는 그 집을 더 흔들게 되는 사람이 될 거야. 은호는 사랑 때문에 책임을 떠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은호를 더 아프게 합니다. 박성재는 감정 대신 선택 가능한 칼을 쥔다로 말할 수 있어요. 성재는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재의 감정은 늘 늦게 와요. 먼저 계산하고, 먼저 정리하고, 먼저 상황을 통제한 뒤에야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재는 무서운 겁니다. 49회에서 성재는 지혁을 도울 수도 있지만 지혁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어요. 성재에게 중요한 건 지혁을 살리자가 아니라 지혁을 살리는 방식이 내게도 안전한가입니다. 성재는 서류 한 장을 쥐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반대로 서류 한 장을 숨기고 사람을 끝낼 수도 있죠. 성재의 표정은 늘 단정합니다. 근데 그 단정함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은호가 지혁 옆에 있는 걸 보는 순간, 성재는 그 순간 감정이 아니라 위기감을 느낍니다. 은호가 들어오면 모든 게 복잡해진다. 성재는 복잡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재는 은호를 밀어낼 명분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은호 씨가 옆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은호를 걱정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호를 불필요한 변수로 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재는 이 회차에서 처음으로 자기 감정의 민낯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우정이라는 이름의 소유욕, 지역을 지키고 싶다는 이름의 통제욕. 성재는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만 49회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회차가 될 겁니다. 고성이의 무릎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고성이는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고성이는 자존심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을 지킬 때와 버릴 때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에도 성희의 눈은 바닥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봅니다. 누가 자신을 가장 기쁘게 내려다보는지, 누가 가장 빨리 방심하는지, 누가 가장 늦게 눈을 피하는지, 성희는 그걸 다 기억해요. 49회에서 성희는 무릎을 꿇은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서 사람들의 방심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방심을 칼로 바꾸죠. 성희는 은호를 정면으로 때리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은호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겁니다. 지금 지혁 씨 옆에 있으면 그 집 어머님이 견디실까요? 이 말은 은호에게 칼입니다. 은호는 착한 사람이라서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성희는 착한 사람을 잘 압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 행복보다 남의 고통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성희는 은호를 악인으로 만들지 않고도 은호를 흔들 수 있어요. 그게 성희의 무서움입니다. 박진석에게 권력은 감정이 아니라 회수다. 박진석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박진석의 분노는 상처에서 나오지 않아요. 통제력을 잃었을 때 나옵니다. 49회에서 박진석은 성희의 무릎을 보면서 승리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진짜 승자는요,
상대의 무릎을 보며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감시합니다. 그리고 감시 속에서 성재의 움직임을 눈치챌 겁니다. 성재가 자료를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박진석은 더 잔인해져요. 그때 박진석이 하는 선택은 항상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버립니다. 그게 권력자의 생존입니다. 49회는 박진석이 이 집에서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내 적인지 선명히 가르는 회차가 될 가능성이 커요. 49회 예고에서 중요한 건 대사가 아닙니다. 소품이에요. 먼저 식탁이에요. 같은 식탁에 앉아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세계를 살죠. 지역은 괜찮은 척을 하고, 엄마는 괜찮은 척을 하고, 아빠는 괜찮은 척을 하고, 그리고 은호는 아직 모르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식탁은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숟가락 소리, 밥을 먹는 속도, 물 마시는 타이밍, 눈을 피하는 순간, 엄마는 그걸 봅니다. 엄마는 아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들이 숨기는 타이밍을 봐요. 그래서 엄마가 한마디 할 수도 있어요. 너 요즘 밥 왜 이렇게 빨리 먹니? 이 말이 왜 무섭냐? 엄마가 이미 이상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뜻이거든요. 다음 도시락을 볼까요? 도시락은 사랑의 상징이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 도시락은 단순히 설렘의 소품이 아닙니다. 도시락은요, 지역이 은호에게 주는 사랑이자 지역이 은호에게 남기는 마지막 다정함일 수 있어요. 도시락을 여는 순간 은호가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약, 지역의 손떨림, 지역의 숨고르기. 은호는 사랑을 눈치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호가 이 다정함이 왜 이렇게 슬프지? 라고 느끼는 순간 49회는 본격적으로 멜로가 비극으로 갈 수 있어요. 이제 병원 기록이에요. 엄마 김다정이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지역의 얼굴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일 수 있어요. 병원 봉투, 진료 기록, 수술 날짜, 기증 관련 단서. 종이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종이는 거짓말을 못하죠. 엄마가 그 종이를 손에 쥐는 순간 엄마의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지난 1년이 영화처럼 재생됩니다. 그날 왜 늦게 들어왔지? 그때 왜 얼굴이 하였지? 그때 왜 자꾸 방으로 들어갔지? 그때 왜 소금을 줄이자고 했지? 모든 순간이 이제는 이유가 있었던 순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때 엄마는 남편 이상철을 봅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지? 이 질문이 나오면요. 그 집은 아들의 병보다 부부의 신뢰가 먼저 터집니다. 보호자라는 단어도 중요하죠. 이 단어는 한 집안을 다 흔드는 단어예요. 보호자라는 말은 따뜻한 말 같지만 가끔은요, 사람을 묶는 말입니다. 누가 보호자였어? 이 질문은 사실 누가 내 아들을 소유했어? 와 같거든요. 엄마가 보호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성재가 등장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의 서명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 이름 하나로 지역과 성재의 우정도, 지역과 은호의 사랑도, 상철과 다정의 결혼도 모두 흔들립니다. 49회 예고의 중간 폭발은 지역의 고백이 아닙니다. 엄마가 먼저 알아버리는 순간이에요. 엄마는 지역에게 묻기 전에 상철에게 묻습니다. 왜냐면 엄마는 알아요. 아들은 아파서 숨긴 게 아니라 엄마를 아프게 하기 싫어서 숨겼다는 걸. 엄마는 그걸 알아서 더 화가 나요. 왜 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엄마는 그 말을 지역에게 직접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무섭게 상철에게 던집니다.
당신이 말했어야지. 당신이 나한테 말했어야지. 상철은요. 그 순간 처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상철의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1. 미안해. 2. 내가 감당하려고 했어. 첫 번째는 부부가 울면서 붙잡는 길이고, 두 번째는 부부가 갈라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 모든 타이밍에 은호가 끼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호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은호는 엄마의 표정이 바뀐 걸 봅니다. 엄마가 평소와 다르게 컵을 내려놓는 소리, 엄마가 평소와 다르게 대답을 늦게 하는 순간, 은호는 그 분위기를 읽는 사람이죠. 그럼 은호는 묻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질문 하나로 엄마는 무너지고, 지역은 굳어지고, 상철은 숨이 막히고, 드디어 비밀은 사랑 앞에서 터집니다. 여기서 지역은 선택해야 해요. 지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 첫째, 은호에게 고백한다. 둘째, 은호를 밀어낸다. 셋째, 엄마에게 거짓말을 이어간다. 49의 예고는 이 중 두 번째가 제일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면 지역은요, 사랑이 커질수록 더 강하게 밀어내는 사람이니까요. 지역이 은호에게 차갑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는 모르는 게 나아. 나랑 엮이지 마. 그 말은 사실 은호를 지키려는 말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버림처럼 들리죠. 그 순간 은호는 사랑을 확신합니다. 왜냐?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잔인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차가움이 은호의 확신이 되는 아이러니. 49회는 바로 그 아이러니의 회차입니다. 49회 예고 핵심 질문 3개를 짚고 갈까요? 여러분, 49회 예고는 질문으로 봐야 더 재밌습니다. 질문 1. 지역은 누구에게 먼저 말할까? 엄마에게 먼저 말하면 가족은 무너지지만 사랑은 지킬 수 있어요. 은호에게 먼저 말하면 사랑은 시작되지만 가족은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아빠에게 먼저 말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선택을 했고, 이미 죄책감을 안고 있거든요. 지역은 결국 누구에게 먼저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먼저 지키느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은요, 대부분 사랑보다 가족을 먼저 지키려 하죠. 그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질문 2. 김다정은 아들을 보호할까? 아니면 진실을 폭로할까? 엄마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해요. 엄마가 아들을 보호한다는 건 다시 모르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제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 엄마가 이미 나만 몰랐다는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 상처는 병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엄마는 보호보다 정리를 택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정리를 택하는 순간 은호는 나가야 하는 사람이 되고, 지역은 숨긴 사람이 되고, 상철은 공범이 됩니다. 49의 예고는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드라마 장르가 바뀌는 예고예요. 질문 3. 고성이는 정말 끝난 걸까? 무릎을 꿇은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진짜 끝나거나, 진짜로 독해지거나, 고성이는 끝나지 않습니다. 49의 예고에서 성이는 조용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조용함이 더 무섭습니다. 성인은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 말 끝에 한 문장을 붙입니다. 그런데요, 그 집 아들은요, 지금 사랑할 때가 아니잖아요. 이 한 문장으로 성인은 은호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랑한 게 잘못이 되게 만들고, 붙잡은 게 책임이 되게 만들고, 옆에 있는 게 가해가 되게 만들죠.
49회는 고성이가 명분으로 사람을 찌르는 회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음 회, 50회는 이렇게 열릴 겁니다. 고백은 늦었고 진실은 이미 들켰다. 말로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표정이 먼저 다 말해버린 아침. 어제의 전화 한 통은 잠깐의 침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집안의 공기 자체를 바꿔버렸거든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공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 소리가 안 나고 물을 따라도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다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웃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워요. 별일 아니야. 그냥 병원에서 확인 전화였어. 근데 그 말 끝에 이상하게 이름이 빠져 있죠. 누구 보호자요? 어느 환자요? 이름이 뭐였어? 그 질문 하나하나가 다정의 목을 죄는 밧줄처럼 다가옵니다. 상철은 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질수록 더 확실해져요. 아, 이건 숨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구나. 지역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 발도 못 움직입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떠오르던 한 문장. 지금 말하면 끝난다. 하지만 더 잔인한 진실은 이거예요. 지금 안 말해도 끝난다. 왜냐면 가족은 이미 눈치로 진실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은호가 등장합니다. 은호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제일 예리해요. 은호는 그냥 한마디만 던집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그 말이요, 칼이 아니라 바늘이에요. 피가 확 나지는 않는데 한 번 찔리면 계속 아프고 계속 신경 쓰이고 계속 숨기기 어려워집니다. 지역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습니다. 고백하려는 입과 숨기려는 목이 서로 싸우는 얼굴이 돼요. 그리고 바로 그때 성재가 들어옵니다. 이번엔 우연히가 아니고 일부러인 듯한 타이밍. 성재의 손에는 어제 그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오늘부터 누군가의 관계를 법처럼 바꿔버릴 종이. 성재는 지역을 보지 않고 다정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어머니, 이제 더는 숨기면 안 됩니다. 다정이 흔들립니다. 지역이 움찔합니다. 상철이 고개를 숙입니다. 은호는 그 순간 처음으로 나만 모른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 눈빛이 바뀌는 순간 50회는 이미 반쯤 터진 거예요. 은호는 웃다가 웃음을 멈춥니다. 저제가 몰라야 하는 얘기예요? 지역은 그 질문 앞에서 진짜로 무너질 뻔하죠. 그리고 결국 모든 걸 폭발시키는 건 또 전화입니다. 이번엔 병원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리하려고 거는 전화. 그분 보호자 변경이 필요합니다. 기록상 보호자 성함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정이 말합니다. 그만해요. 근데 이미 늦었죠. 진실은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들키는 겁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딱 한 번만 나오면 그 순간부터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고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50회 오프닝은 이렇게 닫힐 수도 있어요. 지역이 은호를 붙잡지도 못하고 밀어내지도 못한 채 그냥 한마디만 내뱉습니다. 미안해. 은호는 묻죠. 뭐가 미안한데요? 지역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을 설명해야 하는 단계가 왔거든요. 그리고 화면이 한 번 더 끊기며 50회의 자막이 뜹니다. 고백은 늦었고 진실은 이미 들켰다. 이제 남은 건 선택이 아니라 대가다.